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상황과 탄핵 정국 속에 한국 정치는 격동의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선 지역의 정치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이지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회 의원 그리고 최재민 국민의힘 강원도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탄핵 정국. 이제 석 달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먼저 이지영 의원님, 요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또다시 대한민국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그 피고인 신분이자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 석방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있을 때 그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활동 등을 억압했는지 등에 대해서 중대하게 위법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하여서 변론과 진술에 참여를 했고 현재는 11차례에 거쳐서 변론 과정을 거쳤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14일 안에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예상하시는군요. 자, 최재민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국민 여러분께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안 발의가 있고 지금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마음이 무겁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2년 7개월 동안 국무위원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29건이나 있었습니다. 그 29건에서 지금 현재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동시에 탄핵안 발의가 되면서 직무가 정지돼서 지금 대대행으로 가는 대한민국 출범 이래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예산국회 때는 경찰, 검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특활비도 0원으로 감액을 시키고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사과를 했는데 878건의 그런 선관위 채용 비리 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지금 정상적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지금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정부의 발목을 잡는 야당은 없었다. 그리고 뭐만 하면 특히 지난 토요일 날 대통령 석방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고 검찰총장까지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기승전 탄핵 정국이다.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지난 토요일 우리 법원의 대통령 석방 판결이 있을 때 시간과 날짜의 계산 문제도 나왔지만은 좀 더 중요했던 것이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헌재에서 좀 변론이 재개가 돼서 이 좀 정당한 그런 공정성을 확보한 판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예상한 대로 두 분의 그리고 양측의 의견이 좀 첨예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모두 다 임박한 상황이죠. 결국 이 두 가지의 결정이 여야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최재민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지금 헌재를 저희가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절차적 정당성을 좀 헌재가 확보해서 판결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말씀하신 두 건의 이 판결이 우리 정치권에 좀 많은 움직임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탄핵이 기각됐을 때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가려는 주자들 사이에서 아주 관심이 많아질 것 같고요. 네.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민감한 우리 청년층과 중도층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인천국제공항의 사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태, 그리고 조국 딸의 입시 비리 논란이 있었을 때, 또 윤미향 전 의원의 위안부 후원금 논란이 있었을 때 불공정에 가장 분노했던 것이 우리 중도층 민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1심과 같이 유죄가 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했을 때는 청년층과 중도층이 불공정에 분노하는 더 강한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용 의원님 반론 내지는 네. 다른 의견 들어보죠.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재판이 여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갈라놓을 수 있는 분수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아까 야당의 발목 잡기라고 하셨는데 야당의 정당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탄핵 선고 심판의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가 후퇴하느냐 발전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에 관련해 가지고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었다, 국민에 대한 계몽령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비상계엄 사태의 경우에는 우리 국가의 비상사태 시에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서 그래서 헌법의 권리를 최소한으로서 침해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였거든요. 그런 장치를 경고성으로 그다음 계몽성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중대한 위법 행위였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국정 어려움이 있었으면 국회와의 충분한 대화나 타협, 협상에 대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비상계엄 사태를 지금 선포를 했다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헌법 수호자의 책임,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법 위헌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 결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제대로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네네. 2심 재판의 경우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또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의 경우에는 보복 정치에 대한 일환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있어서 수많은 같은 대선 주자로 뛰었던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 검찰의 기소가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탄압으로 인해서 이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었는데 이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에서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행위에 대한 광범위하고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1심 재판의 경우에서는 유추 해석이나 확대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2심 재판의 경우에서는 많은 법조계에서도 무죄 선고가 날 것이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 모두 어떠한 재판이 나오든 간에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 중심을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다해 주시라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워낙 좀 상세하게 의견을 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되 조금 더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도 측의 민심을 누가 얻느냐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중도층의 민심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되었던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라던가 민생 안정, 경제라던가 외교 안보에 있어서 누가 제대로 신속하게 수습하고 정상화하느냐의 관건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고 지금 챙기는 것이 민생 안정입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는 건 조기 대선까지 이르게 되는 그 문제에서 있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으로 인한 특검도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재민 의원님 한 2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짧게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중도층은 불공정에 가장 분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승전 탄핵 그리고 그동안에 있어서의 내로남불 또 오늘 여론조사 발표에서 보니까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카톡 검열 같은 이런 민심과 이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이 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예. 다음 대선이든 또 조기 대선이든 민심의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가직설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